우리 하드곤 킹스주빌리 교회 청년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제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하두곤입니다. 여러분, 이번 13일 감사원장 탄핵간에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 있는, 탄핵 심판하고 있는 정정미 발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개그우먼 이수지가 성대모사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과연 한국 사람 발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체 누구한테 판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 석방 이후 나오지도 않던 민노총들 어디 뭐 로또라도 조작해서 갑자기 돈이라도 생겼는지 한 손에 시위비, 한 손에 노조비 받아들고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말미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전황이 뒤집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끝없이 동원하고 있으며 이제는 비자를 이용해 새롭게 몰려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시입니다. 서울 헌재 앞 집회 때 경찰이 어디 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헌재 재판관, 공보관 발음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헌법연구관 이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탄핵 찬성 집회에 누가 나와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시입니다. 그냥 보수와 진보의 정치 싸움 나부랭이었으면 걱정도 안 했겠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금은 단지 좌우 갈등이 아닙니다. 그저 이념 대립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칭 중도라고 외치는 역겨운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발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개몽되지 않은 좌빨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고 듣는 이야기에 제발 왜라는 질문 한 번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탄핵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민주주의며 이게 여러분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입니까? 국민을 속이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언론인들께 말씀드립니다. 제발 이제 속이지 마시고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모르는 척 혼자 고상한 척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진리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나라도 위하지 못하는 교회는 장담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탄핵 반대, 탄핵 무효, CCP 아웃, 스탑 더 스틸. 우리는 지난 3개월간, 100여일간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변했습니다. 지칠 때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쳐서는 안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짱깨 새끼들 인해전술 앞에 우리가 또다시 우리나라의 자유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와 같이 우리의 들어 올린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건국일의 78년을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와 하나님께서 끝없이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대한민국 만세 세 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모일 수도 없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옥고를 치르시고 관저에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이시면서 전 대검 수사과장이셨고 전 대전지검 특수부장이셨던 우리 박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2030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대덕구의 경호원 박경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이 자리에서, 저 여의도 광장에서 한남동 저택 앞에서 광화문 거리에서 부르짖은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할 거룩한 여정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반란당,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탄핵당, 더불어민주당 해체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여정을 같이 할, 여러분들과 같이 할 우리 대덕구 당협 동지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라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대덕구의 전석강 의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덕구의 운영위원장 양영자 의원님이십니다. 대덕구 살림을 토마토 하시는 사무국장 김종상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대덕구 당협 홍보위원장 권지혁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헌법재판소 7시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류고성을 돌듯이 6번째 돌았습니다. 우리 탄핵을 반대하는 당협위원장이 한 80여 명 되는데 그분들 일부 하고 애국시민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그때가 6번째 돌았는데 왜 돌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탄핵 심판하는 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양강나팔을 앞세우고 7바퀴 돌기로 했는데 그날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져서 다음 주 언젠가 탄핵 선고인 날에 우리가 7바퀴 돌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 탄핵 소추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저희들이 한 일이 이재명을 고발했습니다. 내란 선동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강요죄. 아니 감히 대통령 대행, 최상목 대행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강요하고 공갈 협박하고 말 안 들으면 체포하겠다고 몸조심하라고 깡패짓하고 있습니다. 이거 양아치 짓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장을 깡패 수사 잘하는 서울경찰청에 넣었습니다. 잘하셨죠?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기쁜 소식 하나가 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지킨 우리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됐습니다. 이거 내란 세력, 반란 세력 국가수사본부에서 4번 영장 청구했는데 다행히 서부지방법원에서 어느 판사님이 기각을 했더라고요. 전 서부지방법원이라 무지하게 염려했습니다. 이제 법원도 서서히 정의가 깃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전 사람인 거 아시죠? 대전 동산구 출신입니다. 우리는 곽종근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충남고 나오신 우리 양홍규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여간 우리 대전의 의인 우리 김성훈 차장을 우리 지킵시다. 제가 김성훈 하면 여러분 지키자 하십시오.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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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각자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국민교육헌장 끝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그 뜻을 되새기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의 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반공민주 정신이 투철한 애국 정신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길입니다. 6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예견하셨습니다. 우리 반공으로 뭉쳐야 됩니다.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조국을 앞날을 내다보며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 말씀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신념과 긍지를 가진 우리 대한 애국 시민들은 슬기롭게 뭉쳐서 샷발 이재명을 퇴출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자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합시다. 만세 단창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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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회자가 아마추어인 걸 아시고 우리 연사님들께서 정확하게 시간도 지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나게 우리의 목적은 멸공 아닙니까? 그쵸? 멸공의 횃불 저희가 개사를 해봤는데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를까요? 운동삼아. 선거 지켜냅시다. 동지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대한민국 지키는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을 산다. 한국의 세력들을 제거하고서 완벽한 공명선거 지켜냅시다. 정치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멸공입니다. 그냥 앉기 아쉬우니까 앉으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탄핵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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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조만간 헌재가 해체되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헌재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요. 발언도 하고 목소리 터지게 외치고 옵니다. 조만간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의힘 서구 당협 위원장이신 플랜카드를 열심히 잘 거십니다. 제가 항상 격려해드립니다.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잘하고 계시다고. 양홍규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시죠. 양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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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시민
반갑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훌륭한 연설을 하고 내려가신 분이 박경호 대덕위원장님이신데 언뜻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네,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중학교 1년 선배님이신데 검찰에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셨는데 정치를 하신다고 내려오셔서 지난번에 선거에 출마를 해서 열심히 뛰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목청을 안 올리던 분이 여기서 이렇게 가슴에 끌어오르는 그런 목소리로 탄핵 각하를 외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선배님보다 어리지만 29살, 30살의 나이부터 우리 국민의힘 청년위원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넘도록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저희 정치인들이 너무나 여러분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으로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추운 겨울날 풍찬 노숙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오로지 자유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합니다, 여러분! 완연한 봄 날씨인데 다음 주 되면 여러분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탄핵 기각, 탄핵 각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자유가 뭔가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 99%의 오랜 기간을 함부로 빼앗기고 함부로 잡혀가고 생존을 위해서 함부로 잡아오고 정말 어둡고 두려운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215년 대헌장, 16, 7세기 종교혁명, 1776년 미국 독립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에겐 천부의 인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류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로부터 잡혀가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천부적 인권,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자부심, 풍요로움, 번영을 가져오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보편적인 사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 산업화 과정, 근대화 과정 거쳐서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번영과 행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조선 말기까지 권위주의, 봉건 세력 정말 어렵게 삶을 이어왔습니다만 드디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여러분 산업화의 발판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산업화의 길을 열어주신 선각자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번영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선각자가 계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행복에 겨웠나 봅니다. 이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눈물의 전쟁 미아리 고개 보릿고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스스로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사법부 곳곳에 뿌리내리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뿌리내린 종북 좌파 세력들 줄탄핵과 줄예산 사건, 줄특검, 줄국정조사로 대한민국 국정의 발목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국가 전복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종북 주사파 세력 국가 전복 세력들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국가 전복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선거 부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헌법 77조의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여러분 내란을 보고도 이를 묵인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바로 국가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계엄이라도 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부심, 풍요로움, 번영, 행복 이런 말에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고 나서도 우리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자유 지켜냅시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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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순간이 왔습니다. 찌째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8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셨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장 전이셨던 유동규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막 외쳐주시고 그러는데 여기 충청도 분들은 예 부끄러움이 많아. 예. 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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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분밖에 없어요. 예. 그만해. 5분밖에 없어요. 7분입니다. 예, 7분입니까? 아 제가 이거 충청도인데 여기 충청도 왜 충청도인지 아시죠? 예, 충주하고 청주. 예. 그래서 이제 충청도인데 5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저분들 말 한 두 마디 하다 내려가시는 건가? 그리우? 리어? 하다가 내려가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말이 빠르세요. 예.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예, 원래 잘 못 뭉쳐요. 그죠? 예, 충청도 분들이 잘 못 뭉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약속하는 걸 싫어해. 왕따 당한 적 예, 그래가지고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광박관념을 개소리 하세요. 가져가지고
밤을 내일 새신다고 하다 약속 보니 지키기 위해서. 연습을 안 그래가지고 한다 싶었는데. 충청도분들은 어떻게 약속을 하면은 지켜야 되니까 며칠 전부터 이거 약속 지켜야 되는데 어찌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약속날 졸아가지고 못 가시고 그럴까봐. 예. 대전 시민 여러분, 자유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잃는다는 거,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 늘 마시니까 어떻습니까? 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공기가 사라진다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자유는 늘 누리던, 그냥 늘상 있던 그런 자유인데 어디 여행을 가려고 그러고 기차를 타려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해야 되고, 그런 세상에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도 보니까요, 북한의 달러가 올랐어요. 달러가 올랐는데 1달러당 얼마냐면 북한 돈으로 15,000원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8,000원도 했는데 2배가 뛰었어요. 1달러에 얼마라고요? 북한 돈 15,000원. 그런데 공무원 한 달 월급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3센트입니다. 0.3달러 그들의 월급입니다. 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kg당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예? 얼마쯤 할 것 같아요? 1kg당 8,000원, 9,000원 한답니다. 어떤 동네 가면 9,000원 하고, 양심적인 동네 가면 8,000원 하고, 그러면 한 달 일해가지고 쌀 800g 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온 국민의 50% 이상이 영양실조인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자, 북한에 이번에 어디에 파병했습니까? 러시아 파병했죠?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거 아닙니다. 예, 러시아에 파병했는데 사람이 전쟁 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북한군이 죽으면은 얼마를 주냐면은 얼마 좀 줄 것 같아요? 예, 30만 달러 정도 준답니다. 30만 달러를 주는데 한 3억 되죠. 자,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부 다 누구한테 가요? 아, 제가 30만 달러 잘못 때렸어요. 3만 달러예요. 3만 달러. 계산을 못했어요. 15만 달러가 러시아고, 예, 3만 달러가 북한이에요. 3만 달러를 받는데 이게 다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김정은한테 들어갑니다. 전부 다. 예, 말로는 10%는 가족 준대.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예, 이게 지금 북한의 실정입니다. 자, 북한에 돈 벌려고 뭐예요? 목숨 바쳐야 돼. 김정은이 뭐 살라고? 예, 벤츠 살려고. 그리고 김정은이 뭐예요? 예, 김정은이 기쁨조 있죠. 기쁨조 운영하려고 돈 있어야 되죠. 예? 예쁘게 태어나면 북한에서 김정은 만나기는 그런 나라 좋습니까? 자, 이런 나라가 찬양 고무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찬양 고무하는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서 북한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그들의 야욕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신경도 안 쓰는 사이에,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이에 그들이 차츰차츰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침투해서 우리 속옷을 완전히 적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하이브리드 전쟁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이미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미 중국과의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모든 정보가 중국에 모두 뺏겼습니다. 누구의 노력으로요? 민주당의 노력으로 합니다. 민주당이 북한 간첩법을 만들었지만 중국 간첩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가서 감천질 하면 잡혀갖고 사형도 당하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군사 기밀 시설을 가지고 나가도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간첩죄를 반대하는 게 누굽니까? 그런 민주당이 중국당입니까? 대한민국 공당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공당이라는 게 한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가지고 월급을 줘야 되고 그 공당이 쓰는 돈을 줘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권력만 잡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벌을 안 받아도 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 많은 성남의 권력 가지고 대장동을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 권력 가지고 그 많은 공기대에 임원들을 누구로 채웠느냐? 자기 선거 세력으로 채웠습니다. 경기도지사 때 내도록 한 게 뭐냐면 대통령 나가려고 준비한 거, 경기도지사 경기도 세금을 바로 그 조직들 먹여 살리는데 썼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 뽑을 때 경기도 잘하라고 뽑았지 그 사람 대통령 되라고 경기도 사람들이 뽑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무조건 1번이요. 묻지마. 나는 그냥 그런 게 나는 필요 없단 게 그냥 나는 1번이요 불어 이러면 됩니까? 국민이 무지랭이가 되면, 국민이 무식해지면 정치인들이 머슴들이 마음대로 날뛰고 자기 범죄를 감추는데 도구로 쓰고 이런 짓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내버려두고 방종하고 그것도 아예 방종하는 짓조차도 모르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대전 시민 여러분, 국가의 돈을 마음대로 악용하고 공금을 지돈같이 쓰고 지 마누라는 국가 돈으로 자동차도 사주고 이런 놈 대통령 돼도 경기도 아니 여기는 어디라고 했지? 대전 시민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나라도 마음대로 쏟아먹는 놈 대통령 돼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공산당 곁에 나라를 바치는 놈 대통령 돼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저들과 손만 잡아서 몇 가지만 해줬다면, 반역적인 행위를 몇 가지만 해줬다면 탄핵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들과 손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유동규가 어디 갔다 왔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재명하고 손잡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이재명 대신 감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재판장에 앉아서 증인으로 앉아있는데 이재명이랑 딱 마주쳤어. 어디서 많이 느껴보지 못한 싸한 기분이 들어. 증인을 누가 신문하냐면요, 변호사들이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들이 막 신문하는데 어디선가 음침한 나의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이재명이 나를 째려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도 같이 쳐다봤어. 같이 딱 쳐다봤는데 남자가 고개 먼저 돌리면 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자존심이 있지. 나도 그때부터 고개 안 돌렸어.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판사님이 내 눈과 이재명 눈을 번갈아 보더니 두 분 눈싸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재명이 쳐다보길래 저도 같이 쳐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뭐 눈싸움한 건 아니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주둥이만 벌리면 거짓말! 전국의 형수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되면 도망가십시오! 감히 들고 나타납니다! 멀티질러고! 멀티죠! 형! 보수지! 근데 재명이는 보수도 아닌데 맨날 뭔가 맨날 형 보수요. 그려 안 그려? 그러니까 이런 놈이 형수한테 위아래도 없이 쌍욕이나 퍼붓고 그거 나 한 번인 줄 알았어요. 아 나 이거 처음에 그거 내가 이재명 편했잖아. 이재명 이 쌍욕이 터진 거예요. 아따 우리 이제 끝장났다 선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전을 짰어. 이 한 번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를 때려가지고 형이 그래가지고 갔더니 엄마가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수가 안 바꿔주는 바람에 흥분해서 욕했다.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녹취 파일이 알고 봤더니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개야. 그러면 그때마다 형한테 어머니가 맞았으면 어머니가 한 50세 때 요소를 했겠지. 그렇게 오래까지 살아계셨댔어요? 아니겠죠?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조차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또 들통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쟁이 형수한테 쌍욕하고 그 쌍욕한 이유조차 거짓말로 말을 만들어내고 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유도규같이 불쌍한 사람 감옥에나 보내고 그런 인간 대통령 되면 속이 대전부들 시원합니까? 아니죠. 정직하고 최소한 그 정도는 못해도 사회의 정의는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뽑는 거 아닌데 그래요. 정직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 양심은 있는 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놈 주려고 우리 대통령 쫓아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그놈 대통령 되려고 난리요. 나는 맨날 자주 보잖아. 이번에 증인 신청했는데 내가 이제 맨날 이재명 재판 증인으로 나갔어요. 맨날 증인으로 나갔는데 이재명 변호사들이 저를 무지하게 괴롭혀.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재판장에서 우리 재판장에 증인으로 오면 너 죽었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재판장에 증인으로 오게 됐는데 이재명이 안 왔어. 이놈이 도망갔어. 뭐라고 도망갔느냐? 대장동 잘 모른대. 지가 단군의 최대 치적이라고 그러고 이거 내가 설계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랑질하던 거를 재판 걸리니까 나 잘 모른대. 이게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대통령 얘기했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재명입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자 우리 재명아 따라해. 재명아 감옥 가자. 멀리는 안 나간다. 개딸들 데리고 감옥 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스토리텔링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쯔재명 씨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우리 유찬종 학생 나와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학생 모임 자유대학 고려대 대표 유찬종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저는 오늘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민국 자유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여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대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생들의 모임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생 김준희 학생이 대표로 첫 불을 지폈고, 박준영 부대표가 첫 대학가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이끌어내고, 그 이후 서울대, 경북대, 그리고 제가 이끈 고려대, 그 이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지금 현재 카톡방에 약 80명 가량의 대표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국선언 이후에도 탄핵 각하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돈을 줘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힘을 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은 간절합니다.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 이 대학생들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이 대학생들이 이 나라가 무너진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잃는다면 무엇이 소용있겠습니까? 저는 외칩니다. 반국가 세력에게 이 나라를 넘길 수 없습니다. 청년이 일어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이상 가만히 말로서만, 온라인상에서만 자유를 외치지 않고 아스팔트로, 바깥으로 나와 외치겠습니다. 어제 자유대학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게이시팩 박주현 대표님, 그리고 부동선거 소송 대리이신 권호영 변호사님과 함께 모의 헌법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발대형 만장일치 각하 선언이 났습니다. 이것들이 청년들과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 시민들이 외치는 정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저희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표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토론회를 열고 자유를 지키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기획해야 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자유대학 유튜브 채널에 어제 모의 재판 영상, 앞으로 올라갈 토론 영상, 국회에서 발언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해주시고 영상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29일 다음주 토요일, 신천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 단체인 탄대청에서 주관하는 청년 토크쇼와 자유집회가 열립니다. 이곳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패널 모임과 전한길 강사님, 그리고 그라운드시 대표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의 외침 그냥 지나치지 마셔 주십시오. 우리들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마지막이고 다음은 없습니다. 자, 이제 외침을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국민의 뜻 하시면 여러분들은 탄핵 각하 외쳐주시고 3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뜻! 탄핵 각하! 국민의 뜻! 탄핵 각하! 국민의 뜻!
자, 이제 몸이 또 다시 근질근질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정권 선생님 나오시기 전에 모두 일어나서 구호 외치고 우리 안정권 선생님 맞이하도록 할 건데요. 모두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고 올라갈 거야. 담배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만세, 통일한국 만세, 통일한국 만세. 테스트 마이크. 원하시냐면요, 프로 반공주의자, 네, 우리 안정권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프로 반공주의자 1호, 2호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프로 반공주의자, 즉 공산주의자 찢어 죽이고 잡아먹고 사는 악기입니다. 악기. 선한 악기죠. 대한민국 프로 반공주의자 1호 안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이제 부대가 세워진 곳에서 연설을 하기에는 좀 잘 안 맞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뭐 제가 대중용은 아니잖아요. 야전용인데 지금 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근데 저는 늘 교인들을 보면 저하고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예,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맞을 필요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행사인 계엄을 내란몰이라는 이 지루한 이 말장난 프레임질로 대통령을 옥에 가두고 그걸 또 끄집고 와서 탄핵까지 시켜서 급기야 이 나라를 한번 공산주의화 시켜서 잘 한번 대장동 헤쳐먹듯이 헤쳐먹겠다는 이재명 이하,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그 씨를 뿌린 문재인, 이것들의 실체를 낱낱이 한번 아는 자들이 나와 모르는 자들에게 외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사회생활을 서울에서 했는데 유일하게 안 살아본 동네가 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그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을 모르겠어요. 속을. 아니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좌파 우파로 구별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프로지. 저기 대전역 앞을 나오는 사람들 아까부터 계속 관찰을 했는데 좌파 우파 구분이 안 돼요. 다 똑같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약간 좌파 같아요. 왠 줄 알아? 함성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하고 저는 조선을 극혐합니다. 그러나 찢어져 살았던 고구려 백제의 신라는 나름대로 존중을 하죠. 원래 백제의 수도를 백제가 전라도의 이 국가라고 호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장담컨대 백제는 충청도의 도시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아마 충청도가 전라도를 부려먹었을 거예요. 살살 꼬셔가지고. 나 여기 내려오게 된 것도 그런 거거든요. 살살 꼬셔가지고. 맞지도 않는 사람을. 근데 저는 이제는 이 지금 시국에 우리가 내 할 말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시간인가, 특성을 내야 될 그럴 여유가 있는 작금의 상황인가 한번 곱씹어 보자는 이야기죠. 말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시간인가, 특성을 내야 될 그럴 여유가 있는 작금의 상황인가 한번 곱씹어 보자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웃자고 웃으니까 살자고 웃는 거지 이게 웃자고 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유일하게 존폐의 위기는 윤석열이라는 나르는 년에 연줄이 끊어지면 이 나라는 침몰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 자식들의 인생이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저 가녀린 연 하나가 날아오르고 있고 그걸 근근히 연줄 하나로 붙잡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꼬라지입니다. 지나가는 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간간히 귓구녕을 좀 열고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 자체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내란이고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처음 믿고 윤석열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 탄핵돼야 돼, 이런 공식을 내놓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지능적으로 떨어지고 우리 군인 아저씨도 멈춰서 듣고 가야지. 애국 충정의 마음으로. 그렇습니까? 계엄과 내란은 전혀 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계엄은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저는 기름쟁이 출신입니다. 배를 탔어요, 배를. 그리고 배 관리하는 감독을 했습니다. 시간 많이 써도 돼요? 네. 대부분이요. 아니요,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예. 선생님, 프리입니다, 프리. 아, 프리예요?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 제가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국가공인회계사 엔지니어 면허, 기관 면허 2급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상선 위험화학 제품 운반선인 케미칼 선박 1등 기관사로 5년 승선한 이후에 인천 주재하는 신의주 단둥 아시죠? 단둥 인천 쓰다오라고 석도 있습니다. 장보고 왔다리 갔다리 한 거. 쓰다오 석도 인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 화객선의 감독으로 9년 근무를 하다가 2014년 세월호 깔아앉는 관계로
여객선 회사들이 뭐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거리를 나와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거래 투사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 거래 투사 9년 차지만 뱃밥과 기름밥을 한 20년 먹었잖아요. 이 상황을 저는 여러분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전라도를 가서 개몽한다랍시고 연설하고 집회한 게 거의 한 6주 됩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대에서는 연사가 대단한 새끼들이 아니에요. 전한길 씨 뭐 대단합니다. 국회의원들 대단합니다. 당신들이 그들만 못하지 않다니까? 안정권 말빨시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정당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다 알고 나왔단 말이에요. 알고 나온 사람들한테 내가 더 잘한다라고 떠드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아는 걸 대시 부리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기 당협위원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예? 정치를 하면서 연설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을 연설사와 집안의 설득가로 이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연단에 서는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나 잘났어 나 많이 하요 씨부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세이브 코리아 관계자님, 제가 좀 거칠어서 이럴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 연설을 듣고 설명을 듣고 아 바로 저거였구나, 혹은 여러분들이 듣고 그래 내 새끼한테 말을 하는데 이게 막혀서 답답했고 우리 부모 설득하는데 이게 답답했는데 제 말을 듣고 그래 써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저는 그게 진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탔고 엔진을 수십 번을 뜯어봤고 이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엔지니어적 입장에서 이 장소가 대전역이에요. 뒤에 보면 코레일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KTX 기차가 많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배를 설명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기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비상계엄은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겁나 똑똑하네. 네. 하인리 법칙이라고 1, 2구, 300의 법칙이 있습니다. 외워. 1, 2구, 300. 1, 2구, 300의 법칙, 하인리 법칙은 뭐냐면 하나의 대형 사고가 나려면 29개의 중 사고가 나고 300개의 위험 경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비상계엄은 하나의 사고라고 치면 되고, 이 말을 하자면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치면 29번의 이 큰 사건이 일어날 징조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씨발 딱 29번 국무위원 탄핵 아닙니까? 그리고 300은 뭐야? 이게 사고의 이 징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지려면 1, 2구, 300인데 딱 맞아. 300마리 국회의원 개새끼들을 잘못 뽑아놔서 그런 거예요. 예? 자, 역순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나라가 왜 비상계엄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냐? 300마리의 이념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애국도 모르고 지 주둥아리만 아는 입신양명만 아는 이런 국회의원 새끼들을 300마리를 입법 기구에다가 쑤셔 넣으니 지들 월급만 올리지 국민들 뭐 25만원 배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개새끼 같은 새끼가 말이야. 뭐 당신들 25만원 없어서 죽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화폐라고 어디 시장 가가지고 뻥튀기나 사쳐먹으라고 이런 거 줬다고 찌질거리고 그런 300마리의 개새끼들을 뽑아놓으니 법이 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 법이 산으로 가서 이 나라의 일꾼들 29명을 줄탄핵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못 살게 못 돌아가게 생겼으니 대통령이 단 하나야 가진 권한, 그게 뭐야? 비상계엄이야. 비상계엄. 그 하나의 권리에 더 이상 이 대전역에 열차가 탈선할 확률이 높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즉 300가지의 사고의 가능성, 29번의 준사고의 가능성, 열차가 사고가 크게 난다는 것은 탈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는 깔아앉는 거고 비행기는 떨어진다는 거지. 이 나라가 탈선을 할 수도 있고 깔아앉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비상벨을 눌러야 돼. 그게 계엄이라는 말입니다. 비상.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시뻘건 벨 있죠. 그 영어로 뭐요? Emergency Fire Bell 아닙니까? 비상. 이머전시에 따라해. 이머전시. 비상계엄의 비상이 뭐예요? 이머전시입니다. 이머전시.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즉 이 나라의 국무위원 29명이 탄핵돼서 앞으로 의결 정족수 또한 못 맞춰서 말 그대로 행정부가 마비가 되니 이게 입법 독주요. 이 입법부의 단합에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는 증거는 차고 넘쳐. 이 대전역 주변에 저 주차장부터 저 주차장까지 땅이 누구 소유인 줄은 압니까? 여기 당협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적도 띄워봐. 3분의 2가 중국놈 새끼들 거예요. 국민영토 주권 늘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명동 땅의 20%가 중국놈들 소유입니다. 중국놈들의 이 신탁 법인들이 건물을 싹 쓸어 담아버렸지. 그거 왜 그랬어? 문재인이가 자국민은 대출을 줄이고 중국놈들은 대출을 풀어줘서 자국민들은 건물을 팔게 맹글고 중국놈들은 싼값에 건물을 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야? 중국놈들이 이 나라의 국가의 영토를 총성 없이 씹어먹고 침범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요? 간첩에 간첩. 자, JTBC, MBC 저것이 미디어예요?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이 기능은 뭡니까?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립성이야. 근데 어떻죠? 아니 뭐 나는 편향됐다는 이야기는 지들 이야기니까 좋게 보더라도, 아니 중국에 3천억을 투자를 받고 지분회사가 JTBC는 2,800억을 매년 지원을 받아. 그러면 당신들 같으면 돈 준 놈 위에서 기사를 쓰겠어요? 돈 안 주는 한국 놈들 위해서 기사를 쓰겠습니까? 그지랄병을 하기를 10년이 넘었습니다. 북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원식이가 중국 가가지고 원래 탄핵 소추사회위에 내란이 아니라 외환이었습니다. 아시죠? 외환이 뭐였죠? 일본과 미국에는 외교를 방대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에는 외교 정책을 배조해서 이것이 외환에 해당한다는 게 이런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새끼들 주둥아리에서 나올 소리냐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이 나라가 지금 그냥 놔둬도 연줄 끊으면 날아간다니까? 어디로? 중국 놈들 아가리로! 그래서 29명이 그 증거입니다. 나라가 준 사고야, 준 사고. 이 300명의 사고 뭉치들이 29명을 준 사고로 일으켜서, 그러니 이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 눈에는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아니 뭐 대통령 우리 보수로 바꿔놨는데 뭔 상관이야? 나라 잘 돌아가겠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당사자인 대통령 눈에는 이게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검사가 뭐 술 처먹고 벼락박에 똥칠했다고 탄핵을 시켜요.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째려봤다고 탄핵시켜버렸어. 소추시켰다고. 한덕수는 지가 왜 탄핵됐는지조차도 몰라. 그리고 방통위원장 이준석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이 되어버렸어. 아니 누가 보면은 지금 이번에 그 최상목이도 몸조심하라고 연병 떨었잖아요. 몸조심을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재명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전시민 지나가는 여러분들, 최상목이 왜 몸조심해야 돼요? 마흔여기를 임명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말이잖아. 근데 정작 몸조심해야 될 최상목이는 방탄조끼를 안 입는데 지 새끼는 왜 방탄조끼를 입지? 그게 바로 죄진 새끼, 똥눈 새끼가 성내는 겁니다. 그게 이런 이재명이가 나라를, 저 대장동 유동규 씨 이야기했지만 보면 대장동 사건은 동네 하나 개발해서 지 밑에 조폭 새끼들, 꼬봉 새끼들 매겨 키우려고 걷어먹이려고 8천억 해쳐먹었습니다. 저런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의 고가 열쇠 저 새끼한테 다 주는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중국 아가리에다 팔고 지 아는 일가 친척들 보get뒤에 몇 조씩 챙겨서 날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겨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어떻게 살아라고? 이 나라 5천년 저기 뭐 누군지 아요? 그놈의 일제 치하 36년은 100년 되도록 씨부리고 뭐 잊지 말자 어쩌자 저쩌자 연병들어도만 5천년 동안 이 나라에서 저 중국 대국에 팔려나간 14세 이하 어린 여자 공녀 공비들이 몇 명인 줄은 알아요? 확인된 것만 47만 명입니다. 그게 역사에서 보수적으로 적은 걸 거 아닙니까? 그때 애나 많이 태어났겠어? 왜 공녀들을 그렇게 데려가냐? 씨를 못 피게 만든 겁니다. 씨를. 말 그대로 이 나라의 씨를 말려 죽이는 놈들이 중국 놈들이요. 5천년 동안 이 짓을 당했던 저기는 우리의 우방국이요 대국이래. 그 조선 땅에서 명의해왔던 짓거리를 지금 고스란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재명을 통해서, 명의 이성계를 통해서 조선을 빨아쳐먹었듯이 저 중국 놈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겁탈 찬탈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힘겹게 비상벨을 눌러 여러분 족됐습니다. 나라가 끈떨어진 연이요. 이거 이러다가 여러분들 자식 새끼들 조선족이 뭐 가정부라고 무시하는 당신들 말이야, 이제 역전돼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조선족들이고 저 중국놈들 집 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하고 식모노로 돼야 되는 거 내일 모레 일일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본인이 살고자 함이 아니오 내가 죽어도 좋으니 계엄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알아버리니 이놈들이 짜증이 난 것이고, 그 짜증이 대통령을 옥에까지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다르기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장 회개하게 만들고 가장 극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너 누구야?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관계로 아무래도 서울에서 안정권을 여기까지 와서 방해를 할, 괜찮습니다. 저는 유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성공. 자, 좋습니다. 봐, 지나가는 사람들 보잖아.
일단 왁구가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고 얼마나 정직스럽게 생겼어요? 안 봐. 신기하게 생겨야 보고 말이 재밌어야. 그래서 광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인리 법칙 1, 2, 9, 300 외우셔. 딱 맞아 떨어지잖아. 다시 한다고. 큰 비상계엄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 29명의 국무위원 탄핵 준사고, 그 준사고를 일으킨 300마리의 국회의원 사고 뭉치들 떠기 때문에 지금 이 계엄이 선포되어 여러분들에게 알렸고, 여러분들은 알았고 알게 될 사람들이고 알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애가 닳죠. 그건 여러분들이 2년 반 동안 대통령을 뽑아놓고 방치했던 죗값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더 애달아야 되고 더 아쉬워야 돼. 그리고 그게 애가 달아 넘쳐서 어떤 분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은 두 번 다시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찬탈된 지 오래요. 말뿐인 주권이고, 주권은 씨발 중국놈의 새끼들이 가져가서 아름 모름으로 여러분들 머리꼭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틀어뜨리고 일그러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쪽집게 뽑듯이 뽑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거에 척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거에 척결은 분연히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우리가 아니고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가로주고 채로 걸러 모두 쫓아내 척결하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권 수복의 날이 될 겁니다. 자, 이 세이브 코리아의 공식적인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25절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에 정말 이게 성령이 깊은 뜻이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정의를 물같이, 정의는 물과 같다는 거죠. 공의는 그러나 마르지 않는 강이 되어서 강같이 흐르게 하라. 즉 정의라는 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의라는 정의심이라는 물이 모여서 그것이 공의가 되어 공의의 강이 되는 건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물이 강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빗물이 내려서 모든 빗물이 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빗물은 아스팔트에서 마르고 어떤 빗물은 나무 뿌리에 막히고, 이 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강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투철하지 않으면 모두 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정이라는 물같이 이 정이라는 물이 공의의 강으로 이르려면은 주권된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공의의 강으로 가기 위해서 끝없이 저항의 헤엄을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우리 광화문, 그리고 전국에서 이런 분연이 일어나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분연이 일어나는 자유를 갈구하는, 공의를 갈구하는 저항의 헤엄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두 모여서 공의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 나라에, 정말 이 나라를 원하지 않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이재명 같은 새끼들, 문재인 같은 새끼들을 쓸어버릴 때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우리끼리 좀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삽시다, 여러분.
저는 기껏 해봐야 말만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읍소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죠? 은혜입니다. 좀처럼 콧대 높아서 쳐다도 안 볼 것 같은 청년 중에 우리 여자 청년들 많이 일어났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주일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 정의를 공의의 강으로 띄우려 하는 여러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몸부림의 결과가 이 알곡 같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끊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대통령의 연줄을 잡아서 이 나라를 긋고 떨어지려고 하는 나라를 힘겹게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힘입니다. 이 친구들을 아껴주시고 우리와 같은 불행을 이 시대에 다음 세대까지는 넘겨주지 말고 제발 좌우라는 거에서 좌는 없어져야 됩니다. 진보 보수라는 말에서 진보는 없어져야 돼. 이 나라가 피를 흘려서 지켜낸 우파 보수의 나라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이 피 흘려서 도망친 좌파 뼈저기의 나라인데 왜 이 나라에서 자유만을 울부짖고 이 나라에서 이 시장경제만을 외쳐야 되는 이 나라에 저 빨갱이 남로당의 개새끼들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싹 다 내쫓아서 우리 같은 스트레스 받는 인생 안 살게 내 새끼들은 그렇게 만듭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끊어진 연줄을 거두어 들여 대통령을 관저에서 나와 대통령실에 연착륙시킨 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대 국민 지지와 사랑을 받는 윤석열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저항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저항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국민저항권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권위 있게 행동하고 이 판단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뜻 모아주고 밀어주는 게 국민저항권입니다. 지금 모자라도 58%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옵니다. 탄핵이 각하되느냐 인용되느냐 생각할 이유조차 없어요. 인용되면 망하는 것이고 각하되면 그렇다고 해서 살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일해 나가면서 이제 분연이 일어나 이제까지 몰라왔던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내 새끼들한테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아무래도 다음 주 중에는 일어나겠죠. 그때까지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여러분은 월급 올려달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25만원 주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300마리의 벌거지 새끼들과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참된 주의 종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구하는 것보다 이웃의 것을 지켜주려 애를 써왔고 늘 그래왔듯이 함께 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 나라를 만백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빼앗아 왔다는 것을 이번 계엄 사건을 통해서 저절히 느끼시고 저절히 원한 가지시고 저절히 복수심을 가지십시오. 끝으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저를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욕을 많이 한다, 거칠다, 되묻겠습니다. 욕을 안 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보다 많이 전도시킨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나는 내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전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구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가 그 앞에 엄의 주여 씨발 저분에게도 은혜와 공의가 쏟아지기를. 좋은 일에 내일 아침에 교통사고 나지 마세요. 아재 우리는 공의롭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께서 씨발 까먹었잖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늘 구하는 심정으로 바라는 심정으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새 속에서 선은 악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전쟁에서 선함은 절대 필요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 선은 결국 용서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되어 왔어요. 사랑 늘 그렇게 훈련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수많은 간첩과 빨갱이들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살아오신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안에서 늘 그런 쓸데없는 용서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악은 절대 선하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빵! 부탁입니다. 집안에 애가 있어요. 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악은 선을 완벽히 도륙내고 악만 남은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2부 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상대로 가능할 거라고 용서를 하면 이들이 선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우둔함을 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이 나라가 악의 뿌리들이 우리보다 더 깊숙한 뿌리로 존재하게 만든 우리의 나태함이요 교만입니다. 안정권의 쌍욕을 천박하다라고 욕하시기 이전에 이 부끄러운 교만을 회개합시다. 우리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이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죽습니다. 내 자식이 죽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건데 그놈의 선함과 용서 이거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공의가 흐르는 강으로 미친 듯이 노력하는 정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구호하겠습니다. 환영해주신 대전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초대해주신 의지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처음입니다. 이런 환대를 받아가면서 제한 없는 연설을 받은 것 이제 저는 뭐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예, 이런 색소폰 안 갖고 왔어요. 시끄러워요. 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원 없이 제한 없는 연설도 해봤고 이제 대통령 딱 돌아오시고 이 빨갱이 새끼들 싹 다 찢어버리고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돈 주지 말아야 될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게 이 나라입니다. 다 내쫓고 그 새끼들한테 들어가야 하는 돈 쓰잘데기 없는 돈 내 새끼들한테 더 주는 나라 좋은 나라 만듭시다 여러분. 구호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모든 역사의 히스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동역하는 자는 윤석열이고 따라가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하면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하면 윤석열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충청도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탄핵하카 탄핵하카 감사합니다. 한성원!
아닌 거 알지만 감사합니다. 등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각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자 하면 나가자, 싸우자 하면 싸우자, 이기자 하지 말고 이겼다로 하겠습니다. 시작! 나가자! 싸우자! 이겼다! 장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저희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정세윤 대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모든 행사 마치겠습니다. 광고 먼저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방송 장비를 가져왔으면 원래 대전역에서 제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장 정세윤입니다. 장비를 못 가져왔 오늘도 여김없이 광장을 메워주셨습니다. 미국은 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이 300명이나 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3억 5천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선거관리위원이 3,000명입니다. 네, 뭐 말이 안 되겠죠? 예. 근데 인사혁신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샀던 선관위원이 고위직 임원들 그 자녀 11명에 대해서 퇴사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에 근무하던 지방 공무원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네, 속이 시원하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제가 좋아합니다. 닮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미국은 어제 뉴스 들었습니다. 좌파 교육을 일삼는 교육부를 해체시켰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도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르치는 정교조 세력들 이런 무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우리 교육부 해체시켜야 됩니다. 네, 잘못된 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폐기하고 다시 신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되더라도 대통령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국정에서 힘을 얻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국회를 해산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할 때까지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세윤 준비위원장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하셨던 윤갑근 변호사님 지난주 토요일날 아침에도 통화를 했고 어제 오후에도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문영배 씨가 왜 시간을 끌고 있을까요? 인용이 안 되니까, 인용 인원수가 안 되니까 저 미친 개가 시간 끌기 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님 통해서 들은 기쁜 소식은 각하 혹은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다시 한번 이 역 광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애국 시민들을, 애국 성도들을 이 대전역 광장에 불러 모으셔서 뜨거운 열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호소를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대전 2600여 교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곳에 모인 애국 성도들을 흔드셔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대전 2600여 교회 목회자를 깨우고 각성케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5만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자유한국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양가 아쉬움이 남는 분들은 양양가 저희 같이 부를 거니까 같이 부르시면서 해산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순수하게 잘 끝났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